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5일 일요일, 현재는 오후 8시 46분입니다. 저는 이제 막 고향 갔다 와가지고, 아직 짐도 덜 풀었어요. 근데 먼저 이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추석 연휴 동안에 있었던 금융시장 상황 한번 점검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빨리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추석 잘들 보내셨죠? 그럼 어쨌든, 바로 시작할게요.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많이 놀아가지고 우선은 장단기 금리차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물이 1.9%대로 올라왔고 2년물이 1.8%대로 올라왔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이제 10bp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0.1% 정도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한 1.7, 1.8 정도에서 2년물과의 스프레드는 한 20 정도, 20bp 정도, 0.2% 정도 벌어지는 게 가장 시장에 좀 프렌들리하지 않겠냐. 그게 제일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10년물 채권 보시면요, 우리 연휴 동안에 계속 쭉 빠졌습니다. 계속 쭉 빠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갔죠. 10년물 채권에서 돈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금리는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이쯤이면은 뭐 시장 정상화 됐다, 아래 위기는 뭐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좀 아직 이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이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부분 평상시 수준 회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본 김에 같이 양옆에, 이 차트상 양옆에 있는 금과 은도 흐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금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은입니다. 근데 그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10년물 채권하고, 여기 보시면 금하고, 여기는 은하고, 우리 연휴 기간에 셋 다 쭈루시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그죠? 이 세 개 다 흐름이 같아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 흐름은요,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안전자산 흐름 이런 걸로 인해서 10년물 채권하고 금이 같이 안전자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뭐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고요. 채권, 이건 채권이죠. 그죠? 이 10년 요건 채권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냐 약세냐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흐름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금하고 은 같은 경우는 다시 아마 상승 모드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하고 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앞으로 달러 약세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계속 대세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단지 이 얘기도 같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라, 조정 나올 수 있다, 말씀조차 드려놨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은 달러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달러가 아니고, 달러 보기 전에 22,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유로존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뉴스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글에 22만 치시면 이게 나옵니다. 대충 아무 뉴스나 하나 봐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이겁니다.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만으로는 유럽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유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확대 및 양적 완화에 나섰다. 이거 추가적으로 나선 겁니다. 아시겠죠? 양적 완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예금 금리를 현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금리 인하했고요. 그리고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하는 등 유동성 완화 정책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유로화가 이제 약세, 안타깝게 뭐 완화 정책, 그죠? 유로화가 약세로 좀 돌아설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내용하고 그 환율을 같이 봅시다. 아무튼 유로존에서는 이런 좀 완화적인 얘기가 나왔죠.
물론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많이 비둘기파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 일단은 제법 완화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별 5개를 기대했다면 별 4개 정도 완화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유로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아래꼬리 길게 달린 거 보이시죠? 아래꼬리 길게 달린 거 보시면은 유로화가 지난 이 월봉인데요, 월봉을 보시면은 지난 2018년 1월달 우리나라 주식 빠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유로화가 약세가 이미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양적 완화라고 금리 인하한다는 게 유로화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1년 반 동안의 유로화 하락의 이미 그죠, 시장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러한 유로존의 양적 완화나 이런 게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면은 아래꼬리 달고 유로화 강세가 오히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달러하고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그죠?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보시면요, 추석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했지만 다행히 일단은 뭐 98, 99 뭐 여기 연저리에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일단 삼산, 일단 뭐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아래쪽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뭐 누누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계속 올라서 깝깝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ECB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 통화정책은 달러하고 유로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 그래서 ECB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 한번 했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미국 주식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볼게요.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추석 문 닫고 나서부터 9월 11일, 12일 그리고 13일까지 해서 S&P는 일단 쭈루시 올랐습니다. S&P 쭈루시 올랐고 나스닥도 쭈루시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자리 보시면요, 저는 중간에 팔았습니다. SVXY 9월 12일 날에 팔았습니다. 9월 12일 날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은 미국 주식 S&P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정고점입니다. 이제 여기가 정고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정고점에 최근에 9월 초부터 해서 9월 한 달 상승함으로 인해서 정고점에 바싹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래일째 지금 이거 돌파 못하고 밀렸죠. 예. 나스닥도 모양은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여기가 정고점인데 정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죠. 물론 아직 5일선도 S&P고 나스닥이고 아직 5일선도 뭐 깨지도 않았고, 이 변동성 지수 쪽 모습을 보더라도 TVIX인데 이쪽을 보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지수가 빠진다는 그런 추세적으로 빠진다는 그런 사인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도 어쨌든 일단 주의는 해야겠죠, 그죠?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S&P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틀 동안 저항을 만들어 놨다.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 추석 직전에,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갭상승에 장 막판까지. 그래서 콜옵션 초대박을 만들어내면서 옵션 만기일이 끝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국 메이저 세력들이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를 줄 알고 미리 우리나라 주식은 선반영 시켜서 오른 게 미리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인데 하여튼 그냥 뭐 참고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좀 뭐라고 할까, 풋옵션 낙폭 과대에 선물은 좀 단기 과열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을 봐왔던 경험에 따르면은 왠지 여기쯤에서 좀 시장 과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알아서 생각들 하세요.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쯤 됐으면은 시장 과열됐다. 과열됐어 가지고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추석 기간 동안에 오르긴 올랐지만 이거는 한국이 미리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이 이미 선반영돼 있는 거고, 9월 11일, 12일 이렇게 올랐던 건 이미 우리나라에 선반영돼 있고, 그런 면으로 보자면 미국이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이거래일째 고점을 넘지 못했고 정고점이라면 한 번쯤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언제냐? 이번 주죠. FOMC 회의가 언제냐면은 구체적인 날짜는 9월 17일, 18일입니다. 그러니까 17일, 18일이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네.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는 9월 19일 목요일 날에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16, 17, 18일, 16, 17일, 16, 17일, 18일 새벽까지 해서 미국 시장은 이제 FOMC가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남은 거고, 우리나라 장도 한 2, 3거래일 남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기간 안에 FOMC 불확실성 이러면서 한 번쯤 시장을 쉬었다 가지 않을까, 한 번쯤 작은 조정을 줬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일단 홀라당 팔았다. 삼성전자 47,350원인가에다가 홀라당 다 팔았는데, 아마도 만약에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해서 FOMC 직전에 시장 저기 선물이나 여기 있는 선물 코스피 지수나 삼성전자 쪽에서 좀 과열됐다고 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47,000원 이번에 넘어간다라는 쪽으로 베팅하면서 밑에서 한번 매수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점검은 이 정도로 일단은 넘어가고요. 중국 주식 잠깐 봅시다. 어쨌든 미국 주식은 선진국 주식이고, 추석 연휴 동안에 중국도 문 닫았었지 참. 중국 환율하고 일본 증시 잠시 좀 참고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일본 증시 연휴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고, 그리고 저기 위안화 환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안화 환율도 안 나오는구나. 계속 쉬어가서. 그렇죠. 중국도 춘절이라 해가지고 엄청 길게 쉬거든요. 그럼 니케이 지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니케이 지수도 우리 추석 연휴에 쉬는 동안에 신나게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쉬는 국은 아니지만은 일단 아시아 쪽 뭐 매수 흐름 나타났다. 추석 연휴 동안에 아시아장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을 제가 깜빡했네요. 중국 이거 문 열은 줄 알았었는데, 환율 쪽은 문 열은 줄 알았었는데 뭐 다 같이 쉬었네요, 그죠? 환율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월요일날 뒤에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나왔죠. 뭐 재미있는 뉴스라기보다는 비극입니다만은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 테러 공격을 당했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이래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하여튼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10기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가지고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절반이 줄어들게 돼 있답니다. 굉장하죠? 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이 기사에 나오나? 여기 있다. 하루 평균 원유 약 570만 배럴이 생산 타격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570만 배럴이면요, 하루에 570만 배럴이면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나 인도 대륙 전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570만 배럴 엄청나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요. 참고로 이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9월 12일 날 SVXY 미국 주식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SVXY 홀라당 다 팔고, 그리고 바로 그날 여기 54달러 초반대에서 국제유가에다가 몰빵 베팅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다가. 근데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 대세 상승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미국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대세 상승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 참고 여기서 샀어요. 9월 12일 아래꼬리 94달러 초반에 국제유가 상승에다가 이제 SVXY 팔아갖고 몰빵 베팅 해놨습니다. 위쪽으로 오른다고요.
근데 어쨌든 뭐 사자마자 하루쯤 지나가지고 뭐 원유 시설이 뭐 정제 시설이 공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완전 쾌재를 부를 일인데, 테러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국제유가 오르는 거니 솔직히 막 그렇게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테러 공격은 일단 안 된 일입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참고로 국제유가 움직이는 거는 뭐 그렇게 수요와 공급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 신흥국, 그죠? 신흥국 경기 둔화, 신흥국 경기 활황, 뭐 요게 사실상 이 국제유가에 또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 저점 다지듯이 국제유가도 최근 저점 테스트 이렇게 많이 했고요. 거의 4번 가까이 저점 테스트 했는데 계속 저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세력들이 보시면 여기 수렴 구간 안에서 제법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슈까지 있고, 테러 공격으로 인한 이슈 이런 것까지 있다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65달러 정도 선, 그리고 좀 많이 오른다 하면 75달러 선까지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들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에 운 좋게 국제유가에 베팅을 상방 베팅을 했는데, 운 좋게 이슈가 저한테 좋은 방향으로 터져가지고 일단 뭐 좋긴 좋습니다만은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갭상승 뭐 빵 해버려가지고 음봉 나와버리고 하락 마감해버리면 또 답이 없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월요일날 저도 그 국제유가 시장 문 여는 거 상황 보면서 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뭐 불타기를 해야 될지 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다시피 그 공장이 한번 정유 공장이라는 게 타격을 입으면은 한번 멈췄다 다시 돌리는 게 사이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이 아무리 급하게 증산을 한다고 해도, 그죠? 이미 하루에 500만 배럴이 넘는 양이 감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셰일오일을 갑자기 하루에 500만 배럴씩 더 뽑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 이 수요와 공급이 좀 깨진 임밸런스는 조금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추석 연휴 동안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일들 좀 급하게 할 말이 좀 많았어 가지고 말을 좀 빨리 했고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요일날 또 장이 열리니까 앞으로 또 9월 한 달, 남은 9월 한 달 또 신나게도 장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